안녕하세요. 천안 성명대 GTP 포토샵 강의를 맡은 강사 신용입니다. 10월 12일 첫날이고요. 각 회당 3시간씩 총 14회, 총 42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준비하셨겠지만 렉슨기 교재고요. 포토샵 빌드 교재고요. 준비하겠습니다. GTP 포토샵 시험 정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생산성 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험이고요. 1급이 총 4개의 문제로 90분간 진행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진행될 급수는 1급이에요. 버전은 포토샵 CS4 버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학교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그래픽스 기능서는 70.1급은 70점 이상이에요. 1시간 반 동안에 4문제를 풀 때 70점 이상의 문제를 할수 있습니다. 음식은 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배분은 랜덤이에요. 1교시가 될지 2교시가 될지 모릅니다. 시간 입시 시간이나 시험 시간은 마지막에 시험 끝나는 이제 우리가 수업이 다 진행되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포토샵이라는 걸 하기 전에 익혀야 될 게 있는데요. 빛의 삼원색이라는 것과 생류의 삼원색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저는 빛의 삼원색을 RGB라고 하죠. RGB라고 하는데 이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 이게 생류의 삼원색이 돼요. 마찬가지로 생류의 삼원색을 섞으면 빛의 삼원색이 다시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RGB에서 마지막 B가 맨 위로 올라가면 BRG가 됩니다. BRG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는 거죠. BRG, ARG, BRG, CRG처럼 RG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myC가 됩니다. 이 친구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는 맨 마지막에 올라갔다면 저희는 요두 번째 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 게 올라가고 세 번째 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메인 위에 내려가는 거죠. 순서는 저렇게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표현이 안 되네요. 올라가서 그리고 올라가고요. 여기가 내려가서 나타나고요. 얘네들이 다시 섞이면요. 섞이면 이제 다시 RGB가 됩니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도식된 이 내용들 외우셔도 되는데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편리해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제 본론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토샵이 프로그램이 열린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수업을 진행하든 간에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어야 많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좀 살펴보고 할게요. 교재 총 4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 피시고요. 문제 나오는 거 볼까요?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되셨죠? 자, 우선 파일에 새로 만들기로 들어갈 겁니다.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면 기본 이렇게 센티미터라고 나와요. 센티미터라고 나오는데 그 센티미터를 픽셀로 바꾸겠습니다. 픽셀로. 그리고 폭은 현재 크기는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시험병에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350이고요. RGB 할 겁니다. RGB. 기본적으로 RGB와 CMYK가 있다면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을 표현해주는
방식이 더 큰 건 뭘까요? RGB가 색깔을 훨씬 더 많이 나타냅니다. CMYK가. 즉,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전체 창으로 떠요. 문제는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도 전체 창으로 뜨기 때문에 얘 자체가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계없지만 두 번째 장을 띄울 때부터는 그 전에 이렇게 전체 창으로 뜬 것은 이게 제목 표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얘를 클릭 드래그로 잡아 당기면 다시 낱개 창이 됩니다. 다시 클릭 드래그로 위로 올리면 파랗게 테두리 영역이 뜰 거예요. 보이시죠? 이때 마우스를 딱 놓으면 다시 전체 창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선은 편집에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환경 설정은 인터페이스로 합니다. 환경 설정에 인터페이스로 가서 확인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탭으로 문서 열기를 체크 해제해야 됩니다. 탭으로 문서 열기를 체크 해제해 주면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파일의 열기에서 파일을 불러올 건데 파일로 불러올 때 여러분들이 GTP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렉스 미디어라고 치세요. 자, 그러면 렉스 미디어 회사가 딱 뜹니다. 위치 확인하시고요. 선택할게요. 자, 이 중에서 자료실이라는 데를 보면 대용량 자료실이 있어요. 대용량 자료실을 선택하고요. 밑에 보시면 시험 관련이라고 있습니다. 시험 관련 선택하신 다음에 2018년도 GTQ라는 게 있을 겁니다. 2018년도 GTQ를 선택을 할게요. 그 중에서 윈도우 10이라고 되어 있는 포토샵 일급 CS4, 윈도우 7,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이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왼쪽에 데이터를 쭉 받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될 텐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요. 실행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창이 뜰 텐데요. 확인을 누르시고 다음 누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하시면 다음 누르시면 돼요. 설치할게요. 옛날에는 책에 CD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CD를 집어넣고 했었는데 요즘 뭐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CD가 없는, CD 플레이어가 없는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전 끄고요. 다시 포토샵 창을 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의 열기를 누르시면, 파일 열기를 누르시면, 이 라이브러리 안으로 들어갈게요.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로 갈게요. 문서 안에 보면, 이렇게 안 됐죠?
마이 도큐멘트가 문서거든요. 다운로드 가야 되나요? 아닌데요. 다시 해볼게요. 시험부터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유저 파일 여기네요. 네, 찾아보기를 눌러서 위치를 아예 정해주겠습니다. 찾아보기 위해서 우선은 문서를 직접 선택을 할게요. 문서를 직접 선택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치가 다른데 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아마 문서에 제대로 저장이 될 겁니다. 노트북 화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 썼네요. 자, 마침했고요. 다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을 열기,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파일이에요. 이걸 그냥 저는 뒤에 거는 생략하고 GTK만 남길게요. 시험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딱 GTK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요. 자, 우선 문제 유형으로 갈 겁니다. 문제 유형이 챕터 2로 들어가겠습니다. 뒤에 문제 1번을 더블 클릭하고요. 이미지 안으로 갈게요. 1번 이미지를 열기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탭으로 문서 열기를 체크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 떴죠. 이미지가. 그 이미지는 오른쪽 밑에 조절점에 갖다 놓고 클릭 드래그로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고요. 얘를 확대하고 싶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립니다. 현재 이 창보다 이미지가 현재 어때요? 이 창보다 이미지가 좀 작죠? 좀 더 크게 해볼게요. 벗어나서 더 크게 만들었을 때 이동하는 방법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클릭 드래그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Alt를 눌러서 마우스 휠을 밑으로 누르면 축소되죠. 축소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 움직여요. 당연히 안 움직이겠죠. 전체가 다 보이는데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Alt 눌러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린 다음에 기본 창보다 이미지가 더 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창보다 이미지가 더 클 때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할게요. 안 보여주는 부분들 보여지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동성은 바꿉니다. 이동 툴이죠. 창이 아니라 이동 툴로 바꿔서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로 빼올게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바깥으로 보이시죠? 안에 있던 거를 바깥으로 빼서 놔야 이미지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원본은 X 눌러서 원본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본을 삭제하실 때 저장이냐 물어보면 저장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치를 갖다 놓습니다. 스냅 기능이기 때문에 딱딱 들러붙는 느낌이 들 거예요. 테두리에 가져가면 살짝살짝 하면 딱 붙는 느낌이 들죠. 이걸 스냅이라고 하는데 보기에 보면 이 스냅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스냅이 난 필요 없다라고 하면 끄고 나서 들어가면 이제 들러붙는 현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냅을 펴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니까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좀 살펴볼 건데요. 필터를 눌렀을 때 얘네들이 다 활성화되어 있죠. 이거는 RGB 영역이기 때문에 다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색감을 다 표현할 수 없는 CMYK인 경우에는 얘네들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에 보면요. 모드를 조정할 수 있어요. 모드가 뭐로 되어 있어요? RGB로 되어 있죠. 이걸 CMYK로 바꿔볼게요. 그럼 물어봐요.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읽어드릴게요. 모드를 변경하면 레이어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모드를 변경하기 전에 배경으로 이미지를 병합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병합이 뭐예요? 요 두 개, 레이어의 두 개를 하나로 합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합치진 않을 거예요. 배경으로 병합 안 하는 선택할게요.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 뭐가 달라졌는데 어때요? 색감에 전혀 지장 없죠? 그죠? 필터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비활성화됐다는 건 뭐죠? CMYK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색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됩니다. CMYK 영역의 색깔보다는 RGB 영역 색깔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이미지의 모드로 가서 RGB 모드로 바꿀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병합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필터로 가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단면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단면화 어디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 하나하나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우선은 단면화의 위치는 여러 가지 중에서 픽셀화라는 곳에 있어요. 픽셀화에 보면 단면화가 있죠. 이거는 많이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쓰면 되지만 뭐가 나올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좀 잘 찾으셔야 합니다. 픽셀화의 단면화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뭔가 바뀌었는데 확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린다고 했어요. 확대 축소는요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조금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취소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행 취소할 때 어떤 걸 써요? 컨트롤 Z죠. 계속 뒤로 가죠. 포토샵은 컨트롤 Z가 컨트롤 Z 뒤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계속 뒤로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뒤로 한번 갔으면 컨트롤 Z 하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즉 포토샵에서의 컨트롤 Z는 작업한 것을 단 한 단계만 가능해요. 한 단계만 컨트롤 Z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했구나.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했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게 컨트롤 Z예요. 뒤로 계속 돌리는 거는 다른 키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컨트롤 Z란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변했지? 확인하고 싶다는 한 단계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한 단계 가면서 이렇게 변했구나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번 단면화 작업이 끝났고요. 2번 들어갈게요. 세이브 패스라고 되어 있고 날개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포토샵에서 펜 툴을 이용해서 모양 툴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연습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부분이어서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은 여기서는 오늘은 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잠깐 넘어갈게요. 우선 넘어가는 것도 넘어가는 건데요. 방법은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모양 툴을 클릭할 겁니다. 모양 툴을 클릭했어요. 모양 툴 안에는요. 이렇게 화살표가 조그만 툴들마다 오른쪽 밑에 조그만 화살표들이 다 있죠. 이걸 표현하려면 마우스로 이를 누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놓습니다. 얘네들이 떴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위에도 있죠. 자, 얘를 클릭하고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요. 이걸
툴 옵션이라고 툴 옵션 창이 다 떴는데요. 이 툴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해당하는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얘를 툴을 마우스로 누르고 있습니다. 떴죠? 마우스로 와요. 그럼 그에 해당하는 툴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뭘 선택해도 관계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눌렀어요. 자, 모양 보겠습니다. 모양의 화살표 누를게요.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밑에 조절 창을 클릭 드래그로 넓게 좀 만들게요. 너무 작죠?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눌러서 큰 축소판으로 바꾸면 크게 보여요. 네, 여러 개가 아니죠. 이렇게 안 되죠. 자, 여러 개를 보려면 다시 옵션 단추 눌러서 모두를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모양을 대체하시겠습니까? 바꿀 거냐고 물어보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 안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있는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선 나비를 한번 써볼 겁니다. 나비를 선택했고요.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ESC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눌러서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을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모양 툴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마우스로 일로 옮기지 마시고요. 그냥 모양 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도 얘가 뜹니다. 편하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자, 우선 찾았으니까요.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드래그 할 때 또 하나 지켜야 될 내용이 있어요. 클릭 드래그를 할 때 모양에 X축, Y축의 변화성을 주지 않으려면, 즉 찌그러지지 않게 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선택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죠.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가야 돼요. 첫 번째가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드래그 했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고 Shift 놨어요. 레이어가 생겼죠. 맞죠? 레이어 생겼죠. 딜리트를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지웠고요. 이번엔 두 번째 걸 선택해 볼게요. 두 번째 걸 선택했습니다. 자, 똑같아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마우스 놨습니다. 레이어 생기지 않죠. 그냥 자국만 남았어요. 이렇게. 이건 어디 있냐면 패스라는 데로 가야 작업하면 나오죠. 패스라는 데로 가서 작업하면 나왔죠. 레이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즉, 레이어가 생기게 해서 표현하시려면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선택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금은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선택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정경색을 따라가요. 정경색과 배경색이 있는데 정경색을 따라갑니다. 정경색과 배경색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게 좀 있긴 한데요. 자, 우선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차츰차츰 진행하도록 할게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했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고요. Shift 놨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보세요. 레이어 보면 하얀색 틀린 거 보이시나요? 클릭해 보세요. 검정색 표지로 바뀌었죠? 다시 클릭해보면 하얀색이 됩니다. 이 상태가 활성화된 상태고요. 다시 눌렀을 때 까맣게 됐을 때가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모양 툴은 작업하기 전에 비활성화된 상태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만들어진 후에는 어떻게 해라? 비활성화 시켜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나비 안에다가 이미지를 집어 넣어 볼게요. 자, 파일에 열기를 통해서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했고요. 열기했습니다. 이동 툴로요.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빼왔어요. 원본 이미지는 X 눌러서 없앴고요. 이미지가 왔고요. 이미지를 이 나비 위에 올려놓을게요.
만약에 이미지가 나비 밑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다면 어떤 경우죠? 레이어의 순서가 틀려진 거죠. 이미지 레이어가 이 모양 레이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바꾸죠? 클릭 드래그를 해서 내렸을 때 까만 선이 나옵니다.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어떤 선이 살짝 보여요. 그때 마우스를 놓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어떻죠? 밑으로 가죠? 자, 그래서 레이어는 클릭 드래그로 레이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 레이어 위에 이미지를 올려놓고요. 얘를 모양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을 클리핑 과정이라고 해요. 클리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눌러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이미지 레이어가 모양 레이어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화살표가 살짝 보이죠? 그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되면서 조그만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클릭 드래그로 움직이면 이렇게 나비 안에서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안에 집어넣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이어 스타일이란 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 스타일.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모양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요 한절모 다람쥐 이미지를 선택하고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클리핑 마스크가 됐을 때 레이어 스타일은 모양이 들어갑니다. 이미지가 들어간 모양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맞는 거 맞죠? 흰색으로 되시면 안 돼요. 눌러서 검정색 선이 보여야 됩니다.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FX 들어갈게요. FX는 이게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아래쪽에 보이시죠? 레이어 스타일. 마우스 위치 확인하세요. FX 눌렀습니다. 이용해서 스트로크가 뭐냐면 선이에요. 선, 팩, 선, 스트로크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선을 클릭하고 선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기본 3픽셀로 되어 있어요. 지금 3픽셀이고요. 그리고 색상, 이 색상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색상을 클릭했을 때 이 안에서 설명할 게 좀 많이 있긴 한데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 위에 있는 거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흉, 이게 H가 흉이에요. 섀도우, 그다음에 밝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뿐이고요. 이건 RGB에 대한 색깔들인데 이걸로 우리가 집어넣지 않고요. 맨 밑에 있는 색감 표현 방식으로 할 겁니다. 0이 총 6개 있죠. 두 자리씩 끊어서 00이 R, 그 다음 00이 G, 그 다음 00이 B. 자, RGB 영역의 색깔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R에 대한 색깔은 FF. 빨간색을 다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FF. 그린을 다 집어넣었다. 즉, 빨간색과 그린색이 합쳐지면 나오는 시안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33. 이 블루에 33을 집어넣는데, 이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왜 F가 나오고 3이 나오냐면 16색깔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6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색깔은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은 A로 나타납니다. A, B, C, D, E, F 16번째. 그래서 F가 맨 마지막 숫자예요. 0이 6개 있으면 검정색이 되고요. F가 6개 있으면 그렇죠. 흰색이 되는 게 RGB 영역의 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분 그렇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는구나. 색상이 들어가는 게 6개의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들어가는구나. 0이 가장 작은 검정색에 해당하는 거고요. F가 흰색에 해당하는 것, 즉
검정색과 흰색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빨간색은 빨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0에서 F까지 16단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 스타일을 나타내 주는 거는 밑에 있는 FX를 사용하세요. FX를 사용하시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요. 알려는 드릴게요. 레이어에 요 글씨나 뭐 빼고 빈 곳이 있습니다. 글씨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 그죠? 그죠? 그러고 나서 원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FX에 들어가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더 편리하다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글씨를 선택해야지 이 앞에 V체크를 네모 안쪽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제가 내부 그림자를 선택했거든요. 오른쪽에 보세요. 내부 그림자에 옵션들이 나와 있죠. 근데 제가 그림자 효과 말고 다른 걸 해볼까요? 경사와 엠보스라는 것에 앞에 것만 딱 클릭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떻죠? 경사와 엠보스에 대한 효과는 아니고 그냥 내부 그림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글씨를 선택해야 그 글씨에 대한 옵션들이 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지금은 경사와 엠보스 넣지 않을 거니까 책을 해제하고요. 내부 그림자만 선택해서 다른 것이 안 나오겠습니다. 지금 취소할게요. 네, 지금은 손만 들어가면 되죠. 자, 또 하나가 있다면 내부 그림자가 있었네요. 자, 그럼 내부 그림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FX 들어가서 내부 그림자 선택하겠습니다. 안쪽에 그림자가 나타나죠? 이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여러분 익숙해질 때 그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저장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패스를 저장할 때는 자, 레이어 선택되어 있죠? 패스로 갑니다. 패스 작업 모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있었던 것 때문에 얘가 뜬 거예요. 이거는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이거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저장 확인이라고 떠요. 그렇죠? 나비, 나비 모양이라고 있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나비 모양이라는 패스가 저장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패스 저장이 바로 리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두 개가 다 떴죠. 자, 레이어로 갈게요. 다른 레이어. 모양이 아닌 다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패스로 가면요. 여러분들이 저장한 나비 모양 하나만 뜨는 거예요. 레이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다음 이미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열기에서 4번, 3번이죠? 3번이네요. 3번 선택하고 여기 있어요. 너무 작아서 드래그로 키웠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키를 위로 올려서 확대했습니다. 자, 지금 도토리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도토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차츰차츰 배워 나갈 겁니다. 이동 툴 바로 밑에 보시면은 마우스를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빠른 선택이라는 게 있고 자동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 선택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동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찍은 마우스로 찍은 그 픽셀 안에 있는 색깔이 가능한 한 하나의 계열의 색깔일 때, 즉 배경이 흰색일 때, 배경이 파란색일 때, 배경이 빨간색일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배경을 클릭하면 어떻죠? 배경이 다 선택이 되면서 다른 색감을 가지고 있는 건 선택이 안 되죠. 그런데 잘 보시면 색깔이 좀 더 해볼까요? 흰색이 아닌 것도 이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흰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허용치라는 것이 높아서 그래요. 허용치라는 것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허용치를 좀 낮출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을 이제 해제할 때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알파벳 D입니다.
컨트롤 알파벳 T 보시면 선택 영역이 해제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선택 보이죠? 선택 보면은 선택 해제가 컨트롤 D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선택 영역을 반전하는 게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알파벳 I예요. 인버스하게 단축이죠. 반전시킨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허용치를 낮출 겁니다. 현재 32가 기본인데요. 한 10 정도로 낮췄습니다.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덜 들어왔을 거예요. 난 그래도 들어온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선택력의 해제, 컨트롤 알파벳 T. 그다음에 허용치를 한 5 정도로 두고 엔터하는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들어오긴 들어왔을 때 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반전해야 되죠. 왜요? 여러분들 도토리를 잡아야 되는 거지 배경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알파벳 I 했습니다. 반전이 됐죠. 반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이동줄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도토리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도토리 화살표 오른쪽에 가위 모양이 나올 거예요. 가위 모양이 나왔다는 부분은 지금 선택한 부분이 도토리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배경인 하얀색의 마우스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가위가 사라지고 네 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즉 선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I로 반전을 시킨 다음에 마우스 대면 어떻죠? 배경이 오히려 가위가 생겼고 도토리 안에는 네 방향 화살표만 있죠. 이거는 뭐가 선택된 거예요? 그렇죠. 가위 모양이 있는 부분이 선택된 거니까 배경이 선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반전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I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토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가져올게요. 도토리가 잘 가져와졌죠? 그런데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다시 도토리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마우스로 도토리, 즉 가위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택이 됐다 하더라도 배경을 잡고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선택이고 자시고 다 상관없이 다 가져와서 이렇게 만드죠. 그렇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원본을 X 눌러서 정리할게요. 자, 도토리 잘 가져와졌고요. 자, 여기 보면 회전이 되어 있죠. 자, 회전을 하는 것과 크기 조정을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회전이나 크기 조정은 컨트롤 T입니다. 컨트롤 알파벳 T, 컨트롤 알파벳 T. 마우스를 요 안에서 움직이면 이동이 되고요. 그렇죠? 자, 여기 탭이 있죠. 탭이 가능하면 가운데 있는 조절점 말고요. 이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을 쓸 거예요. 이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을 그냥 움직이면 찌그러지죠. 쉬프트를 누르면 찌그러지지 않고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절점에서 좀 더 바깥으로 마우스 이동하면 그렇죠? 마우스 모양이 회전되는 모양으로 바뀌죠. 그때 클릭 드래그로 움직이면 회전이 됩니다. 회전 시킬 수 있겠죠?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돌아갈 때 정중심을 기준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마우스로 정중심 부분을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중심에 관용 모양이 있습니다. 그 클릭으로 옮기면 옮겨져요. 이게 관용이에요. 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놨습니다. 그리고 돌릴게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회전의 중심이다. 스냅핑이 있으니까 가운데로 가면 딱 불러붙을 거예요. 자, 회전을 줄여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과 크기 조정을 좀 해야겠죠.
리스트 잡았고요. 모서리에서 한다 했습니다. 쉬프트 누르고 클릭 들어가면 반대쪽 모서리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반대쪽 모서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미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좀 빨리 줄이고자 한다면 쉬프트만 누르면 어떻죠? 반대쪽 조절점은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쉬프트와 Alt를 같이 누르고 쉬프트와 Alt를 같이 누르고 들어가면 정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정중심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좀 더 빨리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Alt는 정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줄일 수 있고 Shift는 반대쪽 모서리는 움직이지 않고 마우스가 위치된 모서리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됐으면 엔터를 칠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했을 때 얘가 선택돼야 되는데 혹시 나비가 선택된 분도 있을 거예요. 나비가 선택된 분은 컨트롤 누르고 알파벳 H를 한번 딱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도토리가 선택되어 있죠. 컨트롤 키 하시면 도토리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양 툴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 모양 툴의 패스 자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양 툴의 패스 자국을 나타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패스가 저장이 된 것도 좀 사라졌는데 위치가 다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FX 눌러서 그림자를 선택하면 그림자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레이어를 잘못 선택했죠? 자, 레이어가 뭐가 선택되어 있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도토리를 선택하고 싶어요. 여기서 찾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몇 개 없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이럴 때는 마우스를 도토리에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나서 얘네들이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레이어가 쌓여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쌓여서 올라간 순서예요. 맨 밑에 게 맨 바닥에 있는 거고, 그 다음.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맨 첫 번째 걸 선택하면 이 도트리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FX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선택하고, 그림자가 나타났죠? 자, 확인해.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자, 나뭇잎이 있죠? 나뭇잎은 쉐이프, 모양풀입니다. 여기요. 종류는 선택했으면 아웃을 여기다 클릭하고 해도 되고 아무 데서나 그림의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나뭇잎 모양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할게요. 그렇죠? 선택했으면 더블 클릭 또는 ESC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Shift 눌러서 클릭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놓고 Shift 놨고요. 당연히 해야 돼요. 비활성화 시켜야죠. 비활성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요. 나뭇잎의 색깔이 있죠. 자, 색깔은 모양 툴이 선택되어 있다면 툴 옵션 바에 있는 툴 바에 있는 색깔을 사실 있는데 모양 툴은 다 레이어 앞에 색깔이 다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라는 게 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색깔을 잡아서 색깔이 도구, 양상, 방향, 확인하면 색깔이 바뀐 걸 알 수 있죠. 그 중에 레이어 스타일은 2픽셀짜리 F6개는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폰에 가서 2픽셀 숫자 2 써주면 되고요. 색깔 클릭해서 하얀색은 직접 써도 되지만요. 클릭 드래그로 왼쪽 위로 와서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바깥으로 튀어나가세요. 쭉 바깥으로 나가면 흰색이 되고요.
클릭 드래그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면 빨간색이 됩니다. 그렇죠? F, 그 다음에 나머지가 0. 빨간색만 들어간 거죠. 클릭 들어 왼쪽 밑으로나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 다 000입니다. 뭐 하시고요. 흰색으로 만들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꽃 모양 할게요. 확인하고. 자, 꽃 모양을 하겠습니다. 꽃 모양은 여기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해당하는 꽃 모양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쉬프트 놨습니다. 비활성화 시키는 거 먼저 하고요. 색깔 집어넣겠습니다. 더블 클릭. 이 색깔은요. FF 00 FF 자주색을 해라. 여자 마젠타를 해라. 이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했고요. 이에 대한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선이 자동으로 들어간 분 계시죠? 여러분 아세요? 비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여기를 활성화 시켜놨기 때문에 밑에 했던 선이 다음까지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활성화를 시키세요. 혹시 선이 들어가시는 분은 활성화 시키고요. 됐죠? 여기 스타일이 라고 있죠? 설정 눌러서 그런 스타일 다시 누르세요.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나오고 다른 거로 나와 있을 거예요.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했죠? 됐습니다. 자, 밑에 FX 사라졌죠? 자, 비활성화 시키세요. 항상 비활성화 시켜놓고 작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외부 강선이 들었어요. FX 들어가서 외부 강선을 선택할게요. 외부 강선이란 바깥쪽에 이러한 하이라이트 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건데요. 크기 조절하고 스프레드 조절해서 강도를 살짝 줬습니다. 스프레드는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음 또 하나 만들어지는데 얘가 색깔이 달라지나요? 효과가 없나요? 다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들어가는데 크기만 작죠. 자, 그럴 때는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 필요는 없어요. 레이어를 만들었다고 감점되는 건 아닌데요.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합쳐놓으면 나중에 수정이 안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시키세요. 이럴 때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활성화 시켜놓고 이번에는 모형틀 왼쪽에 보시면 이거를 패스 선택 도구라고 해요. 패스 선택 도구 이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르고 놓으면 직접 선택 도구라는 게 있고요. 패스 선택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 패스 선택으로 클릭하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점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복사는 Alt를 누를 겁니다. Alt 누르고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오고 있죠? 마우스 먼저 놓고 Alt를 눌러세요. 복사됐죠? 복사됐는데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겼나요? 아니죠.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크기 조정은 컨트롤 T입니다. 컨트롤 T, 셋. 쉬프트 눌러서 클릭 드래그로 크기 줄일 수 있죠? 눌러주죠? 해당 위치가 당시입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도 돼요. 됐죠? 다 됐으면 엔터 칩니다. 크기 조정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비활성화 시키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색깔도 같아야 되고 효과도 같을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씨를 할게요. 텍스트 툴을 클릭하고요. 클릭했고요. 글씨가 시작되는 도토리 목이라는 글씨가 시작되는 곳에다가 클릭 한 번만 할게요. 클릭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문제 보면 도등 72 색깔이 나왔어요. 클릭한 후에 글씨체 도등 글자 크기 72 직접 썼으면 엔터. 색깔까지 클릭하고
그 색깔은 FF 06, 00.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했으면 자, 이제부터 글씨를 쓰는 건데요. 지금 영문이잖아요. 한글로 바꿔서 또 거기 뭐 썼습니다. 쓰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동 툴을 누르는 거예요. 글씨는 텍스트 툴 누르고 클릭한 후에 글씨체, 글씨 크기, 색깔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고 나서 내용을 다 썼으면 무조건 이동 툴 누릅니다. 위치 잡아줄게요. 위치 잡았고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움직여도 되고요. 쉬프트 누르고 키보드 방향키 누르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집어넣을게요. 3픽셀짜리 흰색이죠. FX를 클릭하고 선에 들어가서 3픽셀은 되어 있으니까 색깔만 클릭한 후에 흰색으로 바꿔서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서 봤는데요. 어떠세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좀 힘드셨을 수도 있고요.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면 작업이 좀 어려워지고 편집 작업도 힘들어집니다. 기본기를 정확하게 익히셔서 작업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